김정은의 소원은 더 이상 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요. 이 김정은이 직접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 불가 선언을 하게 된 건데요. 또 1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초토할 것이다.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자, 조선중앙TV의 그 보도 영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좀 심하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족으로 단정하시면서 족속이요? 저 뉴스에서 저렇게 막말을.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원래 겁 많은 강아지가 짖거든요. 자, 이 영상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요. 통일 불가 발언에서부터 남조선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발언까지 합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뱉어낸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이 새해가 되면 신년사로서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이토록 강경하면서도 그 심각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지, 사실은 이 발표가 있을 때요, 해외에 있던 여러 친구들 혹은 사람들에게서, 친척들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었어요. 곧 전쟁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속내가 무엇인지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뒷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겠습니까? 아니요. 전쟁과 싸움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정말 찌질한 것이 이제 소위 아가리 파이터들이거든요. 말로 하는. 와, 성진 교수님 너무 전쟁은 정말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용히 있다가 한 방 치는 게 전쟁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로남불이죠. 솔직히 우리가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우리가 뭐 핵 개발하라고 했어요? 핵 포기하라. 그럼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또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뭐 금강산 뭐 관광 개발 또는 뭐 개성공단 얼마나 우리가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럼요. 우린 잘못 없어요. 지금 가해자가 지금 방귀를 뀌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모든 상황이 안 제대로 굴러가니까 책임을 다 피해자인 우리한테 전달을 시켜버리는 거죠. 맞아요. 김정은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관계를 인식하는 틀 자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네.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70년 동안 뭘 했냐면 비록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하는 사이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하느냐. 그 부분은 애매모호한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다.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다.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랑 전쟁 중인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잖아요. 네. 전쟁을 잠시 중지한. 그러니까 교전국이다. 아하. 그래서 이제 주적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관계는 일절 다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이제 서로를 국가로 규정하지 않고 체제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합쳐질 한민족이다라는 것이 양쪽 사이의 룰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합의문에도 나와 있어요. 첫 남북 정상회담인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정신이 바로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 대 국가로서 인정한 게 아니라 체제 대 체제. 그래서 통일은 미완성인 공통의 목표.
이런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이었는데 북한이 이걸 완전히 이번에 깬 거예요. 그 정신을. 그리고 적대적 교전 국가로 북한이 지금처럼 이 남북 관계를 정의하게 된다면 우리를 상대로 핵이나 미사일 쏘는 게 정당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쏜다는 비난도 스스로가 무색해지지 않게끔 하는 논리를 일종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다 온 한 사람으로서 김정은의 이번 발언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북한에서는 이제 통일이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다 이뤄놨는데 조국 통일만을 실현을 못했다. 그래서 그 유훈을 관철하려고 김정일 또한 이제 그 유언을 받들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어떻게 보면 남쪽의 기준을 어떻게 좀 맞추려고 하는 방법까지 표출하면서 이 유훈을 관철하자라고 이제 김정일이 이어갔는데 김정은이 이런 발언은 이제 선대들이 지금까지 했던 통일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 김정은의 이 도발 발언들이 처음 시작된 게 2023년 연말 열렸던 그 전원회의 때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발언들을 한 거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도 요약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김진 기자님께서 준비하셨다면서요. 준비를 했다며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요.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종민 씨 어떤 회의인지 아세요 혹시? 노동당 전원회의요? 예, 전원회의. 중요한 거. 그러니까 노동당의 전원이 다 참여하는 회의? 놀랍게도 맞아요. 노동당 전원회의는 이 당 중앙위원회가 모여서 북한의 대내외 문제를 정리하고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빙고. 팁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약본을 들고 나오는데 이 요약본도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것만 보면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대남, 국방, 대외 부문으로 의제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부문을 좀 한번 보시면요. 늘어나는 밀 생산량에 맞게 밀 가공 공장 등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밀 가공 기술 개선 및 제품의 질을 높였다. 라고 이제 스스로의 식량 생산을 늘렸다라는 성과를 약간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남 부분이 문제가 됐던 그 부분입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군사 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박차자. 올해 김정은의 행보는 딱 두 가지일 것이다. 막말과 김주애의 동행.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년맞이 행사. 실 드시는 하이를 야. 머리 세운 거 봐 이거 완전 주체 머리 세웠네. 예술의 인사를 하네, 김정은이. 아이고. 뭐야, 볼에 뽀뽀를 해주는 거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7일 새로 일터 세운 광천 닭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이제 언급을 하네. 존경하는 자세요. 이제 언급까지 하네. 아유 뭐 특별 야, 여장군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네. 아이고,
아이고 저 손주 보더니 저 표정 봐. 아이고 좋으세요. 아이고. 자제 좀 하세요, 자제. 뿌듯하구만. 잘 키웠습니다. 좋아요. 잘 키웠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젊은 김정은이 어린 김주애에게 후계 세습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정보기관도 처음엔 아닐 거야 하다가 여러 가지 분석의 툴로서 종합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후계 세습이 맞아 보인다 라고 지금 의심을 굳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러면 왜 김정은은 이 어린 나이에 더 어린 주애에게 물려주려 할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7차 핵실험의 모든 뭐 국제사회의 제재랄지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는 아버지인 김정은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7차 핵실험을 한다는 의미는 핵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된 핵을 주애와 함께 북한의 미래 인민들 앞에 내세운다라는 의미가 김정은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큰 의미이고 좀 뭔가 이거에 김정은이 집착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핵 이코르 주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후계 세습을 서두르는지는 아직 정확히 규명은 안 됐습니다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김정은에게 있어서 완성 단계는 핵도 완성시키고 주애도 후계 세습 구도를 더 심화 내지 완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게 김정은의 올해 목표라는 거죠. 고조 나도 어릴 때 그 정은이를 데리고 비행장도 데리고 가고 군수공장도 데리고 가고 사실 그것이 조기 교육 아니가서. 맞습니다. 내내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이 비행기도 몰고, 응? 탱크도 몰고, 그렇지. 5살 때. 와이프도 4명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정은아. 빨리 죽는 기야. 내 지금 몸이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어. 그만하라. 물로 식혀드릴까요? 아유 냉각수 갖고 오라. 아,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 눈에 띄는 게 뭐요? 주의 차림새거든요. 지금 11살인데 초등학생이잖아요. 리설지보다 더 네, 들어가요. 근데 지금 뭐 하이를 신고 또 파마를 시키고 정말 아이답지 않은 힐이에요 저게. 힐 시켰어요. 어릴 때 힐이에요. 어떻게 초등학생인데 엄마랑 키가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이제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이름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인민들한테 계속 보여서 아, 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맞아요. 성숙하다. 저 머리도 주체 머리거든요. 근데 엄마보다 더 높아요. 차림새를 좀 변화시켰잖아요. 아이가 아니라 지금 어른이고요. 성인으로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건데 그건 바로 백두혈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인민들 앞에서 연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군사 포레이드 열병식부터 핵무기부터 막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좀 차원이 달라요.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기념우표까지 발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다음 최근에는 무슨 샛별 여장군, 장군 칭호까지 붙었던. 그러네. 이건 딱 분명 이건 세습구도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세자 어린데도 세자 책봉 하잖아요. 제자 책봉. 이게 뭔가 이렇게 왕조의 안정성을 갖다 기하기 위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김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책정을 하고 지금 또 작업에 들어간 거고 인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나이 뭐 잘 모르잖아요. 이름도 딱 보게 되면 아까 보니까 키를 딱 보니까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아빠랑. 그러니까 성인과 같은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계 구도를 좀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 전화기는 내 전화기 번호는 원래 들어가자마자 베트남 메모송에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선구에 등록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이고. 다른 전화를 하니까 길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거긴 옥수수 파는 그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달랬거든요. 달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아유, 현명하시다. 그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건 거예요. 아마 그 한국 대사관 번호를 외우고 있을 계셨겠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가고 싶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뭘까지? 뭘까지? 지금은 업무 시간이 종료돼요. 내일 업무 시간이 개시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플리즈. 자동응답기가 나온 거겠죠? 그때는 자동응답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자동응답기였겠죠. 근데 황당한 게 좀 허무한 게 외교관이라는 신분도 못 밝히고 못 밝혔네. 전화를 그냥 끊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탈북 시도 실패.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연기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저렇게 하니까 업무 시간 왜 업무 시간에 전화하셨죠? 업무 시간에 모르셨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업무 시간이랑 업무 하셔야지 어떻게 그 전화해요? 대사관이 6시까지 일을 보니까 6시 끝나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 기존에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나갔는데 그렇게 상황이 맞닥뜨리는 아니 왜 우리도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업무 시간 끝나고 병원 가면 병원 문 닫았잖아요. 그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움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집에 들어와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또 앉아서. 집으로 집에 갔어요? 다시 들어왔죠. 또 다시. 어머머머. 지금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지금은 움직일 수는 탈출 없죠.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만 하는 거죠. 지금 고전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야만 있다가 안 되겠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어디가. 이제는 막 잠 안 오죠. 그러니까 졌어요. 그다음에 새벽 1시에 12월 27일이 됐어요. 그 헌법절이니까 업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날. 그날 택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서 택시를 한 2번 갈아타고 기사님한테 제가 저 호지명시로 가자고 그랬어요. 엄청 멀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1,700km 정도 됩니다. 한 1,000불 주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100만 원, 130만 원. 1,000불 주니까 택시비가. 그 사람 돌게. 왜냐면 그게 멀어요, 원래. 국가가 이렇게 길어서 1,700km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호치민 쪽은 사계절 더운데요. 하노이 쪽은 사계절이 있어요. 예.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분을 식사를 시켰어요, 제가. 갑자기 왜 가니까. 밥을 근데 배고프니까. 하여튼 구분하는데 난 잘 보여야 되는 형편이 됐거든요. 지금 반대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밥 좀 먹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치 구분하는데 식사시키고 그다음에 나와서 그래도 한번 전화해보자.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하고 다시 그 사람 택시기사 전화를 한 거예요. 번호는 항상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암송. 그래서 딱 보니까 새벽 1시 반쯤 2시쯤 됐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거. 우리 대사관에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아니 이게 나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받는 거 그러면 어디로 오라고 유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오라고. 그때는 외교관이란 걸 밝혔습니까? 안 밝혔거든요. 그때도 안 밝혔는데 가니까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의 정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전날 자동 닫기에 들어온 걸 듣고 비상근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군가 온다 하고 이제 다 조사를 어느 끝내고. 정도 정보력을 느꼈나? 저한테 이렇게 영상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이 어디서 땄는지 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어떤 영상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식당 가서 술 먹는 영상인데. 이렇게 그거 찍어서 이거는 왜 나한테 보여줬나? 와, 목소리가 알고 있어요. 요게 지금 그거 안 하게 이제 정찰청국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외교관 가짜 외교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누군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저희도 대단하네. 그걸 언제 다 옥수수 팔던 베트남 아줌마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죠. 와. 옥수수 스탠바이. 스탠바이. 만약 거기서 안 들렸으면 다음엔 야구르트 아줌마 들어가. 그러니까 야구르트도 지나갑니다. 옥수수에 서서 옥수수 스탠바이. 이거 지금 외교관들이 좋은 정보.